8월 22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는 김은지의 인터뷰입니다. 요즘 돈 없어 죽겠다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어요. 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출장을 가도 개인 돈 쓰고 그러지 않아도 후원에 아직 개털인데 연말에 분발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비를 또 썼다고. 조국혁신당 김준양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리 아픈데요. 예, 그 저기 뭐 사비를 들여갔으니 2박 3일 일정 마치고 바로 왔겠지 뭐. 하루 이틀 더 조금 여유도. 전혀 아니요. 너무 빡빡했습니다. 사실. 네. 그렇죠. 3일째는 사실상 한국 오는 일정이었으니까 이틀에 도쿄와 사도섬을 다 간 겁니다. 아 그래요? 멀어요 도쿄에서? 예, 신간센 타고 2시간 가서 또 배 타고 섬으로 들어가서 또 그 박물관까지는 또 차 타고 1시간 더 들어가니까. 아이고 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홀대받는 그 향토박물관이라 이거요 이게. 그렇죠. 거기에 맞습니다. 사도광산 조선인 흔적만 희미하게 남겨놓은 거죠. 아니요, 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표시 안 한 게 아니고 거의 부인 수준의 왜곡이다. 가보니까 부인 수준. 확실해요. 예. 예. 그리고 일본어를 못하는데 일본어를 보면 더 심각하게 비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2등 국민처럼 자기들이 보기에 이런 조선인 비하하는 그런 언급도 그러니까 영어하고 두 개가 돼 있는데요.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일본 표현은 그런 것까지 쓰는데 그게 그래요? 뭐 우리가 적실한 겁니까?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 제가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월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인생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의 미친 수준인데 이게 거의 일본인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본의 우익 정부는요 2010년대부터 아베 1기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한결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역사 수정주의라고 합니다. 역사 수정주의. 어떻게 수정하느냐? 역사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일본이 아시아를 침탈하거나 강제로 저기 제국주의로 식민지로 삼았는데 침탈이 아니라 이것은 문명화시켰고 그 야만의 아시아를 깨웠고 근대화시켰다. 누가 하고 얘기가 비슷하죠? 문명화시켰다. 근대화시켰다. 근대화시켰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의 산업화를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를 자기들이 왜곡한 걸 세계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려면 누가 인정해주면 그래도 말이 될까요? 글쎄 요 이제 사우스 코리아에 가장 큰 피해자가 내가 피해가 아니야. 당신이 우리한테 준 거는 공이야. 나를 근대화시켜. 이게 누가 말하는 겁니까? 지금 독립관장부터 얘기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역사 수정, 역사 지우기를 도와주는 그래서 외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완벽한 공모자다. 공모자다. 그래서 나는 뉴라이트라는 말이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한국의 보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뉴라이트 하지 말고 니pon라이트라 그러자. 이 말 폰을 리응으로 바꿔도 돼. 니뽕라이트. 니뽕라이트. 저는 친일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자체가 너무 약해서 그냥 친일 매국이라고 반드시 매국 친일 매국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이건 나라 팔아먹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갔다 오시더니 점점 더 이 격기가 강해지시는 현장을 느낌이에요. 보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무렇게나 합의해주고 더더욱이 이걸 성과라고 얘기하는 외교부가 저는 외교부에서도 제가 강하게 질책을 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건 우리 한국 정부입니다 정말. 아니 나도 그 조태열 외교장관 말치고는 굉장히 나는 좀 충격적으로 받았는데 그 사람 성격이나 생각으로 봤을 때 한풀이 하듯이 자폭하는 선택을 할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요. 직업 외교관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솔직히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는 뭐 한중일 회담도 하고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외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좀 치하를 한 적도 있거든요. 직업 외교관으로서. 근데 이번에는 내가 그랬습니다. 너무 실망이다.
그리고 다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지금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가 갔다 오는 거를 국민의힘이나 저쪽에서는 반일 선동이라고 얘기하고 반국가 세력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또 성질 나는데요. 예.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저는 반정부 세력입니다.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갔습니까? 아니 윤 대통령이 자기가 국가입니까? 짐이 국가다고 얘기했는데 16 루이 16세도 아니고. 루이 16세요. 그 루이 16세 그거 루이 저기 13입니까 16 위스키. 루이. 그거 잘 먹거든. 계속 하세요. 썰렁했어요. 썰렁 많이 썰렁했습니다. 예, 많이 썰렁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왜 먼저 동경을 갔느냐. 일단 8월 15일이고요. 네. 8월 15일에 가야 되고요. 거기서 하고 싶었던 거는 군함도에 대한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입니다. 군함도 역사를 적시하겠다고 했는데 적시 안 했고요. 네. 거기 가니까 오히려 제가 거기서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 가이드가 우리한테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 강제노동이 왜 없냐. 조선인 차별이 있었냐 이러니까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당시에 조선인은 일본인이었다. 어디서 들은 말이죠. 많이 듣는 얘기죠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했던 말을 제가 일본의 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군함도를 설명한 일본 가이드한테 똑같은 말을 들을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속에는 얼마나 큰 음모가 들어있나. 첫 번째 합법이다. 이거는 일본인도 오고 그다음 한국인 내지니까 일본인도 오고요. 조선인도 왔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 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시청자들 구독자들이 꼭 쓰면 안 되는 게 징용이란 말입니다. 사실 외톨이 때도 저 징용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징용은 징집하고 같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징집제죠. 다시 말해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합법이죠. 근데 일본은 왜 징용이라 그러냐. 당시에 조선인도 일본인이고 전쟁이니까 징용은 합법이다. 그래서 합법이다. 그래서 징용이란 말은 합법적인 용어가 되니까. 심지어 징용이나 강제징용도 안 쓰시고 그냥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불법적인 노동, 강제노동을 강제동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다 통일시켜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쓰시는데 실제로 피해자나 유족들도 강제동원을 써주십시오 하고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도를 갔죠. 사도를 가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유적지 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우리가 강제노동의 현장은 갱도겠죠. 네. 광산이니까. 그렇죠. 그 안에 거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에도 시대의 금광을 이걸 좀 재미있게 금부치도 있고 재현 드라마도 틀어놓고 이거는 금광을 당하는 키라리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갖다 놨다고 하는 향토 박물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 겁니다. 조금씩 다 2km씩 떨어져 있어요. 아니 갱도. 그다음에 키라리움이 뭐예요? 키라리움이 에도 광산. 그러니까 에도 시대에 금 캐는 부분만 만든 겁니다. 그 부분만 부각해서.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되냐면 에도 시대 때부터 일본은 그때만 딱 하고 싶은데 유네스코에서 1970년대 닫았거든요. 그때까지 다 하라는 거거든. 그러려면 포함돼야 되는 게 뭐냐면 강제노동이 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묘하게 여기에 분산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갱도 안에 들어가면 1910년 이후에 막 군사 제품이나 그걸 해가지고 갱도를 이용하고 기계 공장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키라리움엔 쏙 빼고 에도만 있어요. 에도만. 그리고 향토 박물관을 우리 다 집어놨는데 첫째 위치가 등재지 아닙니다. 그 등재된 유문화유산 등재 바깥에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 쫓아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일단 그 향토 박물관은 엄청나게 작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보잘것 없고 안에 거의 유물이 별로 전시 안 돼서 사람들이 별로 안 찾아요. 유물이 거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다가 1층도 아니고요. 3층까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3층에 가가지고 이는 한국 노동 근로자 전시관이라는 게 있는데 겨우 6평. 요만한 것 같은데요? 우리 스튜디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시사인 뭐 스튜디오 작다고 그거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여기도 다 발전성이 있어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합니다. 그러면 입구 쪽이 이러면 나머지 3면을 전시물로 채워놓긴 했어요. 근데 전부 다 인쇄물입니다. 그리고 왜 선거 때 왜 상황판 해가지고 붙이는 것이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거기에 너무나 초라하게 그리고 거기에 좁은 곳에 거기에 강제동원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고요. 유물은 입구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유리관으로 해가지고 유물처럼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벤또 당시에 도시락 노동자가 사용됐다고 그게 뭐 누가 사용했는지 그게 진짜 맞는지도 모를 그게 무슨 강제동원을 상징하는 그거 하나 덜렁 놓여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뭐 완전히 그냥 흑사리 껍데기로 보겠다.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걸 오히려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말 했잖아요. 잘 읽어보면 강제동원이다. 그래서 정말 잘 읽어봤거든요. 잘 읽어보니까 그리고 이 말 하잖아요. 그게 처음으로 조선 총독부라는 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강제성이 입증된다.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당시에 똑같습니다. 일본의 조선에 있는 행정부처가 행정부처인 총독부가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모집 노동자를 알선하고 모집했다. 그게 다요? 그게 무슨 강제가 들어있습니까? 그게. 그 위안부 논리 때하고 똑같네요. 똑같아. 이거는 마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아까 그 산업유산에서 얘기한 것처럼 합법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35년이 불법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고 그다음 여기에서는 마치 노동계약서를 쓰고 온 것처럼 그다음에 이런 건 있어요. 뭐 배고팠고 고생했고 근데 강제동원이 없으면 그 고생은 다 뭡니까? 합법적인 고생이에요. 전쟁을 해도 전쟁하는데 누가 룰루랄라 하겠습니까? 다 죽을 고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아무리 어려웠다는 걸 표현하더라도 전체 강제동원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역사를 다 기록하라는 게 원래 세계문화예산의 기본 정신인데 막상 가보니까 전부 토막 내가지고 쓰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해야겠다. 이건 역사가 아니네. 그러니까. 그렇죠. 박제돼 버렸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의 그거에 우리가 공모해주고 그냥 우리가 오히려 도와준 걸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감춰진 진실은 뭐냐면은 어떤 그 민족 순환 차별 강제 역사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거세돼 버리고 마치 어떤 산업화의 시발점인 것처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국부를 창출하는 뭔가 여기가 무슨 성지같이 돼 버렸어 이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큰 슬픔을 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저는 그 일본의 우익도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도 나쁘지만 그거를 가지고 한국이 사실 사도를 갔을 때 가장 감동했던 게 뭐냐면 우리를 동경할 때서부터 계속 동참해 준 사회민주당의 오호츠바키라는 의원이 계시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도와가지고 일부 했다고 지금 우익들에게 댓글 테러를 당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도시에서 목사님이자 사도시 의원인 아라이 말이라는 분은 우리 강제노동에 가서 죽어갔던 살았던 그 기숙사 터가 일본도 제대로 보존하거나 버려져 있어서 아무도 조사당 안 해서 이분이 자원봉사 데려가가지고 풀을 전부 다 손으로 뜯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적들 그러니까 틀을 다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 터가 그나마 형체만 보이는 거고요. 우리가 거기 가서 추모제를 드리고 왔습니다. 사진에서 봤습니다. 자,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게 뭐 이런 얘기를 반일 감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린 지금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분명히 이건 살아있는 역사예요.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러는 가운데 의원님이 일본에 계시던 이제 그 무렵에 네, 맞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김태효 안보실 1차장 8월 16일 KBS에서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중요한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중일마.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 해명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김태효야. 네. 일본이 지금 사과에 20몇 번 해서 이제 피로해져져 있다는 거야. 피로해. 사과에 피로하다는 거야. 네, 기가 막힌 게요. 예.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고요.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일본의 행동을 요구한 거다. 말뿐이 사과를 했을 뿐 사과도 계속 애매하게 피해갔고 물론 이제 몇 번의 사과는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이 계속 행동을 뒤집지 않는 거잖아요. 뒤집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논리가 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바로 아베의 논리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베가 계속 문재인 정부 다그칠 때 도대체 얼마나 한국 사람들 믿을 수가 없다. 위안부 합의 국가 간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를 되돌리고 강제 동원을 무효화시키지 않는 한 한국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사과해야 되냐. 저들은 사과를 끝없이 해도 또 끝없이 요구할 것이다. 네. 이게 아베의 말을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그러게. 자, 그러니까 이게 광복회장이 그 용산에 밀정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보수요. 진짜 보수죠, 사실은. 저는 이분이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다닌 데마다 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전까지 저는 간첩이라 그랬거든요. 그랬군요. 그 간첩 도표 하나 네, 쓰신 것 같아요. 예. 큼지막하네. 예. 거꾸로입니까? 네. 자, 이게 보이실지 모르는데 제가 따끈따끈해 어제 만든 건데요.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것도 제가 추측하는 건데요. 보시면 지금 이승만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박정희를 띄우고 있고요. 그래 보면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박정희는 산업화의 아버지. 그치. 자기는 흡수통일의 아버지가 됐다고 다른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에 왜 갑자기 통일 독트린이냐. 그리고 그 통일 독트린은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거의 흡수통일화 붕괴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자유진영에 무슨 뭐 재단을 만들 만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전체 뒤에 나무 모양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제일 밑에는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지적 뿌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신아시아 연구소, 한국자유회의, 그다음에 낙성대 이후에 종족주의 했던 경제, 서울대 법대 이쪽에 분들이 뿌리가 해당하고요. 몸통은 그 위에 보시면 김태효가 그리고 중심이 되고 저기는 이제 대통령이 있겠죠. 정부가 지금 보면.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 미래 친일이죠. 친일 미래로 가자. 이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역사 수중주의하고 한국의 뉴라이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자유 계속 대통령 자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반공입니다. 친일 세력이 그 해방된 뒤에 제일 좋은 카드로 썼던 게 반공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다시 불러일으키고 저 5개는 지금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쑥쑥 자라나는 친일 매국의 틀이다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고위공직자 쭉 보이시죠? 지금 통일부 장관 그렇죠? 그다음에 국방부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지금 안보실장까지 그리고 밑에 보면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국가위원회들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 문제가 되는 제일 중심의 역사기관 독립기념관,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소 전부 다 뉴라이트들입니다. 언론계 보십시오. 이진숙부터 포함해가지고 지금 또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외교안보기관을 보시면 국립외교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 희한하죠? 밀정이 압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기미가요가 막 들리는 것도 다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5만 군데 보초를 다 세워놨구만. 그러니까 어떤 민주화, 독립 정신, 이런 화해와 평화의 정신이 이렇게 유입될 만한 길목을 전부 다 막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밀정들이 압력할 때는 분리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 표면에 등장한 거는 전면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군사 전문가가 그러죠. 그럼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전면전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대놓고 심지어 보수 내에서도 걱정하고 쟤들 왜 저렇게까지? 그리고 심지어 보면 나경원이나 몇몇 분을 빼고는 다 국민의힘 지금 다 조용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서는 아직 친일이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왜 저럴까? 총동원령이 내린 이유는 저는 내년에 있다고 봅니다. 내년이 을사늑약 120년, 광복절 80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한일 협약 60주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외통위회 때 제기한 게 뭐냐면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신한일 공동선언문 지금 같이 작성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맞대요. 이게 일본의 외무성하고 한국 외교부가 내년에 대단한 공동선언을 만듭니다. 우리 첫 번째 공동선언도 그 우리 그냥 퉁치고 가서 아직까지 위안부나 강제동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는 이 방향으로 가다가는 아예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도 줄 수 있고 그 일본에게 굴욕적인 선언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시다가 곧 온다는데 9월이죠. 예.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그 퇴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정리 단계 작업을 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면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다 끝난 사람이 왜 옵니까? 그러니까 고별 방문하나? 그걸 외교적으로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끈떨어진 사람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한미일 동맹으로 가던 사람 중에 지금 2사람이 날라갔어요. 바이든도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미 안 한다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생각해요. 날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이든 날리면 기시다도 날라가나? 둘 다 날라갔잖아요. 약속한 사람이 2명이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남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봐. 캠프 데이비드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공동성명했죠. 그건 뭘까요? 약속해 지켜라. 혼자서 지켜라. 약속 지켜라. 그다음에 기시다가 와서 땅땅땅 변하지 마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 끝나기 전에 조금 명예롭게 좀 해줘. 뭐 저기고 몇 가지 조금 뭐 민원도 좀 들어주고. 뭐. 난 또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줄 알고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 방송 끝나기 전에 민원 달아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 그 참 뭐 그 옆에 후원의 계좌번호 나온 거 좀 비춰주세요. 예. 이걸 이쪽으로 좀 당기세요. 이쪽으로. 앞으로 잘 보이게. 안 되는데. 농협입니다. 농협은 알아. 그건 수협 아닌 거 알아. 농협이요. 김준영 후원의 농협 301-05-0351-1724-61. 고맙습니다. 제가 민원을 얘기한 셈이 돼버렸는데. 아니 이게 후원금이 아니라 독립군 자금이 되는 것 같아. 군자금. 제가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마음은 진짜 그래요. 왜 내가 지금 내년에 80년이라고 했잖아요. 80년 해방된 지 80년대 또 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지 간에 이런 가운데서 기시다 오죠. 이번에 외교안보 인사 바뀌었죠. 대통령의 반국가 발언 나왔죠. 무언가가 이게 어떤 시안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돌격대 같이 가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공동선언이고 또 하나는 그 법이 나는 게 지금 주변에 계속 군부를 외교부 외교 전문 외교관 다 쫓아낸 거잖아요. 사실상 아니죠. 장호진은 안보실장이죠. 자책이고 경질이죠. 그러면 거기에 또 신원식이 갔고 그다음에 김용현이 가면 결국 군대로 둘러싸는 것도 좀 왜냐하면 뭐랬냐면 갑자기 왜 항전 의지입니까? 그러니까 왜 항전 의지?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죠? 아니 그런데 그 상대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반국가 세력인데 그런데 내부도 그렇지만 외부에 지금 한미를 묶어서 지금 북한하고 그렇잖아요. 전쟁 거의 전쟁 막 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 성과를 부정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전에요. 그러니까 전에요. 저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반정부 세력입니다. 바꿔서 불러주십시오. 하여간에 그렇게 각하가 얘기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 반 국가 세력이 이렇게 인물이 좋아.
하여간 이 후원금은 이거 독립군 군자금이다. 네, 이거나 다름없다. 예. 그다음에 구독자 올라가는겨 안 올라가는겨 내가 맨날 신경 쓰잖아 내가 지금. 혹시 다른 코너보다 제일 떨어지십니까? 아니 그건 그건 아닌데. 제일 어려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기 그 역사적 무거움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고 몰입해서 듣다가 이 구독 누르는 거 조금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한번 깨우쳐 드려야 된다. 예. 깨우쳐 드려야 돼요. 자, 뭐 이게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이제 그래도 조국혁신당의 의원이시고 대표 권한 대행도 하셨으니까 예. 새롭군요 그 말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당의 대표들이 다 선출이 됐고 그러자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처리라든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또 물타기 작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곧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를 앞두는 전국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들어오기 전에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지금도 이런 음모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두 달 전에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갑자기 강경하게 운영위에 나가지고 강경하게 나온 거 기억하시죠? 네. 그 시점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더 이상 한 발이라도 물러나면 죽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는 밀정들이 다 나오기도 하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다. 그리고 군인들을 포진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경하게 다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수순 아래 움직이는 거잖아요. 심지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혜병 특검을 조건부로 하겠다고 했던 사람도 입 다무게 할 정도로 그리고 김건희 이 여사의 개입이 정황이 드러나는 것도 각오하고 떨어뜨리려고 한동훈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불사할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 네. 폭주한다, 불안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잘 정리하고 가끔 모셔가지고 또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우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제가 오늘 김은지 기자 대신했어요. 예, 그렇게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예. 원래 김은지 놓고 아나운서하고 우리 둘이 했었잖아요. 우리 둘이 했었는데 지금 예, 어디 갔어요? 네. 네. 조금 외롭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기 뭐 자꾸 물어보라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원래 또 정시에 끝내줘야 된다고. 예.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78만 원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초 만에 통신사별 월 요금 계산이 가능하며 365일 상당 가능합니다. 무제한 5만 원 지인 추천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인터넷 가입 후 지인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추가 혜택으로 지인들이 가입한 만큼 가입하시면 계속 5만 원 무제한으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세요. 김은지의 뉴스인 8월 22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합시다. 예. 저희는 내주 다음 주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